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을 때, 왜 어떤 날은 감정에 휩쓸리고 왜 어떤 날은 한 발짝 떨어져 볼 수 있을까? 돌아보니 이 감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이름으로 내 삶에 들어와 있었다. 불교에서는 이걸 알아차림이라고 불렀다. 몇 년 전 명리 공부와 함께 불교 공부가 깊게 와닿던 시기가 있었다. 한 스님이 일반인의 고민을 듣고 즉석에서 답을 해주는 장면을 매일같이 들었다. 처음에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동질감에 안도했고, 나중에는 짧은 말 안에 담긴 정확함에 놀랐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조금 덜 흔들릴까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 그 무렵 관련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그중 하나는 감정을 파도에 비유해 그 파고를 살펴보는 연습이었다. 지금의 감정은 잔잔한지, 살짝 일렁이는지, 아니면 이미 휩쓸려 들어간 상태인지 판단하지 않고 그저 관찰하는 연습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방식은 명리를 공부하며 나를 바라보던 태도와 닮아 있었다. 명리에서 나를 볼 때도 나는 좋고 나쁨을 나누기보다 반복되는 흐름과 자주 흔들리는 지점을 살폈다. 그리고 일상에서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사람의 말투, 속도, 감정의 결에 자연스럽게 눈길이 갔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명리에서 나를 바라보는 태도,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 그리고 생활 속 관찰의 감각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위치에 서 있는 것, 그 위치에 서면 감정은 여전히 오르내리지만 삶 전체를 삼키지는 못한다. 내가 찾고 있던 평온은 감정을 정리하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거리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그리고 그 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겹겹이 삶 속에서 길러지는 감각이라는 것도. 그 무렵 나는 더 이상 과거와 환경, 타인을 탓하며 감정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았다.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밀어내려 할수록 그 감정이 더 오래 남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없애려 들수록 뇌는 그 상태를 아직 끝나지 않은 신호로 인식한다. 그래서 괜찮다고 말할수록, 생각하지 않으려 할수록 감정은 조용히 남아 다음 순간까지 따라온다. 문제는 감정이 생겼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감정에 너무 빨리 결정권을 넘겨버렸다는 데 있었다. 감정은 판단이 아니라 알림에 가깝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뒤 내 속도는 조금 느려졌다. 흩어져 있던 배움과 경험들이 어느 순간 한 점으로 모이는 느낌이 들었다. 심리학, 명리, 불교의 알아차림, 관찰로 축적된 생활의 감각들, 서로 다른 언어로 배운 것들이 같은 구조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차분히 나란히 펼쳐볼 수 있었다. 그제야 나는 알았다. 내가 오래 붙잡고 있던 관심은 새로운 지식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던 감각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어느 한순간의 깨달음이 아니라 시간을 건너온 경험들이 조용히 겹쳐지며 만들어진 하나의 구조였다. 나는 관찰을 선택했다. 그게 가장 쉬웠기 때문이다. 바꾸려고 애쓰는 건 힘들고, 이해하려 드는 건 오래 걸리고, 해결하려 들면 괜히 일이 커진다. 하지만 관찰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된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감정이 올라왔는지 그냥 보기만 하면 된다. 잘하려 애쓸 필요도 없고, 성공할 필요도 없고, 틀릴 걱정도 없다. 관찰에는 실패가 없다. 보고 있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하다. 그래서 나는 나를 고치기보다 나를 지켜보는 쪽을 택했다. 이상하게도 그게 가장 빨리 나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건 감정을 없애는 일이 아니다. 감정을 느끼되 결정권은 넘기지 않는 상태다.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참아내는 것도 아니다. 그저 감정이 말을 마칠 때까지 조금 늦춰서는 일이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냉정해지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해진다. 그리고 그 정확함은 나를 몰아붙이지 않는다. 그저 지금의 나를 제자리로 데려다 놓는다.